삼성전자 실적 폭발. 그런데 주가는 왜 멈췄나? 시장의 진짜 작동 원리. 여러분, 저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2026년 1분기 영업이익 약 57조 원. 숫자 보면서 저도 솔직히 한번 멈췄어요. 이게 말이 되는 숫자냐고. 한 회사가 단 3개월 만에 57조를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가가 오히려 힘을 못 써요. 올라가다가 밀리고 올라가다가 또 밀리고.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가 안 올라요? 혹시 뭔가 숨겨진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오늘 이 영상 그 의문에 제대로 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고 나면 앞으로 어떤 종목을 볼 때도 훨씬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챕터 1 숫자는 이미 미쳤다. 먼저 숫자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삼성전자 2026년 1분기 영업이익 약 57조 원. 이게 역대급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좋은 실적이 아니에요. 한국 기업 역사상 단일 분기 기준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 진짜로 폭발이라는 표현이 틀리지 않아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이 딱 그 구간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AI 관련 수요가 터지고 공급은 아직 못 따라가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삼성전자 실적에 완전히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시장은 이걸 보면서도 주가를 못 올려줘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올려줬는데 이미 올려줬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따가 자세히 얘기할게요. 챕터 2 주식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산다.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주식은 실적이 아니라 기대를 반영합니다. 이 한 줄만 제대로 이해해도 투자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요. 실적 발표 전 기대감이 올라올 때 주가가 먼저 올라요. 그리고 실적이 실제로 발표되는 순간부터는 차익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밀릴 수 있어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월가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실적 발표가 뉴스잖아요. 그때는 이미 기대감이 다 죽에 녹아들어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57조를 벌었는데 주가가 기운을 못 쓰는 이유. 실적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실적이 이미 주게 반영됐기 때문이에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과 모르는 것. 사실 투자 결과가 달라집니다. 챕터 3, 지금 시장을 흔드는 진짜 변수.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에는 또 다른 압력이 있어요.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리스크들이에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중동 전쟁 긴장. 지정학적 불안감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일단 안전자산으로 피해요. 주식보다 달러, 금, 채권으로 돈이 이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글로벌 증시 동반 약세. 미국도 흔들리고 유럽도 흔들리고 전 세계 증시가 같이 눌리는 구간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업도 같이 끌려 내려가요. 세 번째, 도널드 트럼프 변수. 관세, 무역 분쟁, 공급망 얘기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반도체 수출 규제 이슈도 빠질 수 없고요. 이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지금 돈이 위험을 피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지금은 수익보다 생존을 먼저 선택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아무리 폭발해도 외부 리스크가 주가를 누르는 거예요. 이건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시장 전체가 지금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챕터 4 실적의 정체 결국 반도체다. 자, 그럼 삼성전자 실적의 구조를 한번 뜯어볼게요.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90% 이상이 어디서 나오냐?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DRAM, NAND 플래시. 이 두 개가 사실상 전부예요. 파운드리, 그러니까 다른 회사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은요, 아직 적자예요. TSMC 따라잡겠다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적자 구간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스마트폰, TV, 가전? 이것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수익 기여도로 보면 반도체와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명확해요. 삼성전자를 분석할 때는 삼성전자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회사를 분석한다고 생각해야 해요. 이 전제가 틀리면 분석 자체가 틀어집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으면 삼성 실적 좋아지고 업황이 꺾이면 삼성 실적도 같이 꺾여요. 단순하지만 이게 진짜예요. 챕터 5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다. 지금 실적도 강한데 진짜 무서운 건 앞으로예요. 반도체 가격을 보면요. DRAM이 전년 대비 70% 올랐어요. 낸드가 전년 대비 90% 올랐어요. 근데 이게 그냥 경기 사이클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 상승이 아니에요. 구조적 상승이에요.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는 AI 때문에 폭발하고 있어요. 공급 부족, 수요 폭발. 이 두 가지가 같이 오면 가격은 이론적으로 계속 올라가야 해요. 공급은 왜 부족하냐? 반도체 팹, 그러니까 생산 공장 짓는데 35년이 걸려요. 수요가 지금 당장 터져도 공급을 갑자기 늘릴 수 없어요. 수요는 왜 폭발이냐? AI예요. 그냥 AI가 아니라 AI 인프라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예요.
이 구조가 지금 반도체 시장을 만들고 있고 삼성전자가 그 정중앙에 있어요. 챕터 6 AI 반도체 게임이 바뀌었다. 지금 시장의 판을 뒤집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AI. 그리고 AI에서 핵심 부품 중 하나가 HBM 고대역폭 메모리예요. HBM이 뭔지 쉽게 설명하면요. 일반 D램이 평범한 도로라면 HBM은 8차선 고속도로예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AI 모델들, 특히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들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HBM이 필수예요. 그리고 이 HBM은요, 가격이 일반 D램보다 훨씬 비싸요. 수요는 폭발적이에요. 공급은 당연히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비싸도 사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 회사들이 이미 움직였어요.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물량을 선점하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에요. AI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HBM을 확보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생존이에요. 그리고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실상 여기가 시장을 쥐고 있어요. 챕터 7 중국이 따라온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 하나 있어요. 그래도 중국이 반도체에 엄청난 투자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따라오면 삼성전자 위치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직 멀었어요. 지금 기술 격차가 최소 10년에서 15년이에요. 그냥 돈 많이 쏟는다고 해서 좁혀지는 격차가 아니에요. 반도체는 기술 집약 산업이에요. 공장 짓는 것도 어렵고 장비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 장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엔지니어를 키우는 것도 어려워요. 특히 HBM 같은 고부가 가치 영역은요. 중국이 일반 메모리 수준에는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어도 HBM은 진짜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고급 반도체는 공급이 부족하고 그걸 만들 수 있는 삼성과 SK는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어요. 가격 결정권. 이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내가 만드는 물건 가격을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구조가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챕터 8 외국인이 파는 진짜 이유. 삼성전자 얘기하다 보면은 꼭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거 불안한 거 아닌가요?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외국인이 판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그 종목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지금 외국인 매도 이유를 보면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을 실현하는 거고 글로벌 자금이 이동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외부 리스크들, 중동 긴장, 글로벌 증시 약세, 트럼프 변수 이런 상황에서는 신흥국 주식 비중을 줄이고 선진국 채권이나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는 게 글로벌 펀드들의 일반적인 전략이에요. 그리고 한국 주식 시장은 신흥국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매도는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신호가 아니라 지금은 위험자산 비중을 줄인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닥을 찾는 사람들이 매수 신호를 찾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매도가 줄어드는 시점이에요. 매수가 들어오기 전에 매도 압력이 먼저 빠져야 해요. 그 순서를 잘 봐야 해요. 챕터 9 앞으로의 시나리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봐볼게요. 지금 흐름 기준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그림은요. 연간 영업이익 200조에서 250조 원. 그리고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300조까지도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삼성전자가 1년에 300조를 벌면 지금 주가 수준은 실적 대비 엄청난 저평가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목표 주가가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나오는 거고요. 물론 이건 낙관 시나리오예요. 외부 리스크가 어떻게 해소되느냐, 반도체 업황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HBM 경쟁에서 삼성이 얼마나 빠르게 입지를 다지느냐, 이것들이 다 변수예요. 하지만 구조 자체가 굉장히 강해요. AI 수요는 단기 트렌드가 아니에요. 10년, 20년 가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그 인프라의 핵심에 메모리 반도체가 있어요. 이 큰 그림이 바뀌지 않는 한 삼성전자의 구조적 성장 스토리는 살아있어요. 챕터 10 결론 시장은 항상 이렇게 움직인다. 자, 이제 정리해볼게요. 지금 삼성전자 상황을 한 줄로 요약하면요. 실적은 미래를 앞질렀고 주가는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 실적은 이미 폭발했어요. 근데 주가는 외부 리스크와 선반영 효과로 인해 아직 제대로 반응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상한 상황이 아니에요.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기대감 상승, 선반영, 실적 발표, 차익 실현, 횡보 또는 하락, 그리고 다시 상승. 지금 삼성전자는 어느 구간이냐? 차익 실현과 횡보 사이예요. 이걸 알고 보면 지금 주가 흐름이 이해되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보면 왜 좋은 기업이 안 올라? 하면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챕터 2 자막 진짜 중요한 교훈. 카메라 정면 마지막 강조. 오늘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어요.
투자를 할 때 가장 무서운 건 나쁜 기업을 사는 게 아니에요. 좋은 기업을 잘못된 이해로 판단하는 거예요. 좋은 실적인데 왜 안 올라? 이 질문 자체가 시장의 작동 원리를 모를 때 나오는 질문이에요. 주식은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사는 거예요. 미래 기대감이 먼저 가격에 들어가고 실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미 가격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투자 타이밍은요, 실적 발표 후에 좋은 걸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미래 가능성을 먼저 보는 것이에요. 물론 이게 말은 쉽고 실제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게 투자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는요, 지금 AI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있어요. 반도체 수요가 구조적으로 바뀌는 변곡점에 있어요. 당이 주가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지금 필요한 때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투자 시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는 그 길에 항상 함께하고 싶어요.